이제 1인 가구가 된다고 해도 이제 평수가 자꾸 축소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라는 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작은 평수로 가는 거지. 돈만 많으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인데 100평짜리 살면 어때요? 돈이 많으면 가정부 두고 살면 되지. 이제 앞으로 1인 가구도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가구 수도 이제 증가하고 이제 주거 형태가 이제 앞으로 바뀔 텐데 가구 수가 증가는 지금 이제 통계에 하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가구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하잖아요, 요새. 그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구 수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물론 오를 수 있죠.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학급에 10명 미만이에요. 10년 후에 그 통계가 나왔잖아요. 10명 미만이에요. 폐교된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나오기 시작하죠. 또 서울도 폐교된 초등학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없어질 거다. 가구 수가 늘어나도 수요가 적어진다는 현상이 앞으로 10년 후면 뻔히 보이거든요. 물론 10년 동안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완만한 상승할 수 있죠. 앞으로 폭등은 없어요. 부동산 값이 2배, 3배 된 폭등 시기는 과거에 개발도상기만 가능했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개발도상기가 있었잖아요. 건축 붐이 일어나고 또 아파트를 지고 뭐 막 신도시가 생기고 엄청난 건설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파트 값이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아파트는 무조건 사라. 꼭대기하라도 사라 그랬어요. 저는 꼭대기하라도 무조건 사라. 그러면 앞으로 꼭대기에 사도 2배 이상 올라 있을 거다. 이런 말을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개발도상기예요. 사면 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뭐 꼭대기고 뭐고 없어요. 꼭대기에 사도 앞으로 2배 오른다. 저는 이런 말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도상기가 끝났어요. 건설붐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도 100%가 넘었어요, 이미. 앞으로 인구가 주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또 어린애 출생이 없기 때문에 또 학생 수가 주는 건 뻔해요. 앞으로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은 대학 입학 응시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학도 막 폐교되는 학교가 생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폭등은 없다. 과거에는 무조건 저는 꼭대기에 사도 2배 남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폭등은 없다. 완만한 상승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완만한 상승은. 그러나 폭등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완만한 상승도 있을 수 있지만 하락도 있을 수 있고 폭락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 예측은 두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완만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폭등은 없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부동산은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는다고 했을 때 이제 평수가 큰 평수는 불편할 수도 있죠. 1인 가구가 는다든가 이제 식구 수가 자꾸 주는. 과거에는 우리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평수가 큰 걸 선호를 많이 했었고 또 과거에 대가족 시대에는 일단 아파트를 지면 방이 많은 걸 선호했어요. 30평 아파트다. 그럼 방 4개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목동 아파트 있잖아요. 목동 아파트가 한 뭐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분양할 때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대규모 미달 사태. 왜 미달이 벌어졌냐 하면은 30평 아파트를 방을 3개만 짓고 거실을 넓게 하고 화장실을 2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에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놈은 30평 아파트에 화장실을 2개나 짓냐. 또 거실을 왜 이렇게 넓게 하냐. 방을 더 늘리지. 그래서 그 당시에 트렌드에는 안 맞기 때문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30평 아파트는 방은 4개나 있어야 되지. 거실은 좁아도. 그런데 이게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30평 아파트는 화장실 2개 없으면 안 돼요. 거실이 넓지 않으면 안 돼요. 방은 좁더라도.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된다고 해도 이제 평수가 자꾸 축소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라는 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작은 평수로 가는 거지. 돈만 많으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인데 100평짜리 살면 어때요? 돈이 많으면 가정부 두고 살면 되지. 관리인 두고 살면 되지. 외국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한 3만 평 되는 집에 식구가 2식구 살아요. 미국 그 비버리힐스 가면은 3만 평 되는 집에 방이 몇 개냐면은 방이 그 최근에 그 나온 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방이 10몇 개 되고 화장실도 10몇 개 되고 이런 집에 2식구 살아요. 근데 그 왜 그런 넓은 집에 사느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관리인 하는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수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돈이 많으면 혼자 살더라도 넓은 데가 좋잖아요. 근데 혼자 청소하기 싫다. 그러면 좁은 데 가야죠. 그런데 청소부 한 두세 명 둔다, 가정부 둔다 그러면은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금 능력에 따라서 뭐 적은 평수에 산다 하는 거는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는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다. 관리도 좋다. 청소도 편하다. 이렇기 때문에 좁은 데로 살고 뭐 20평에 사는 게 적당하다. 25평에 사는 게 적당하다 하는 거지. 만약 소득 수준이 급성장한다면 더 넓은 데 살고 싶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아까 이제 화장실 개수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집이라는 건 사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적인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문화. 화장실 문화. 그 미국의 집은 방 개수하고 화장실 개수하고 같은 게 기본이에요. 방이 5개면 화장실도 5개.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좀 적은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또 거실도 굉장히 넓고 방 개수는 좀 적더라도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과거에 그 목동 아파트 또 다른 아파트가 화장실이 무슨 놈은 30평 아파트가 화장실 2개 있으면 말도 안 된다 해서 미달된 것처럼 또 거실이 이렇게 왜 거실이 크냐. 근데 지금은 거실이 커야 되잖아요. 문화활동을 하려면 방보다 거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 나갈 거다. 또 평수도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평수는 당연히 큰 데 살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내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면 100평이 아니라 200평, 3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죠. 돈이 많으면 관리해 주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몸 시종들도 둘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상태에 따라서 저는 평수가 오히려 결정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셀러리맨 이런 입장에서는 평수가 1인 가구는 평수가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30평보다 25평 또 좀 적은 게 관리가 편하고 모든 게 다 편리하잖아요. 평수가 줄어드는 거는 추세가 맞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소득 수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난 거 아니야? 부동산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부동산 투자. 다만 주택에 대한 투자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주택의 경우에 대한 투자는 많이 지양되고 상업용 부동산 또 저평가된 빌라 또 낡은 단독주택 이런 데 대한 투자가 나중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투자는 수요는 점점 줄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차익을 실현한 투자 수요자들이 집을 팔려고 시장에 많이 내놔요. 그래서 서울에 8만 5천 건 넘는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투자 수요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투자 수요들, 차익을 실현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는데 실수요자들이 지금 달라들어 산단 말이에요. 초조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한 투자는 저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경우에 미국의 경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은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아파트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은 다 임대용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아파트는 상업용으로 분리돼요. 주거용이 아니에요. 왜? 전부 임대를 놓기 때문에 전부 다 상업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은 아파트를 투자 수단으로 삼아요. 뭐 100채 가지고 임대를 놓는다든가 또 큰 회사 같은 거는 8만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8만 채를 아파트를 가지고 전부 다 임대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에 대한 또 정부의 세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투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져서 공급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상업용으로 분리되고 상업용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은 뭐 중심지 빌딩들 빼놓고는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다 죽었다고 봐요. 특히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과잉 공급 때문에 상가가 형편없거든요. 엄청 싸요. 실제로 뭐 반값 이하로 막 나오고 그래요. 상가 분양받은 분들이 분양받을 때는 막 몇백 대 1 되는 데도 있는데 분양받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뭐 반값으로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과잉 공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가도 대형 점포 위주로 가요. 대형 점포.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는 것보다 주변에 만일에 트레이더스나
또 스타필드나 이런 뭐 대형 재벌들의 큰 쇼핑센터가 생기면 그리 가지 동네 옷가게로 안 간단 말이에요. 동네 옷가게보다 오히려 더 싼 데 가면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그 규모 상권, 아파트 상가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예요. 투자 가치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뭐 일부 업종 빼놓고 학원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뭐 필수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 빼놓고는 앞으로 점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아파트 1층 가보면은 전부 뭐가 있어요? 부동산 잔뜩. 1층 가보면 다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이 들어와 봐야 임대료 내고 못 견뎌요. 근데 부동산은 한두 채만 팔아도 임대료를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부동산도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부동산들도 다 나가서 빈 점포가 많아요. 부동산들도 많이 비어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아파트 상가가 굉장히 싸게 됐을 때 그런 걸 구입하는 거 어떨까?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항상 그 투자 가치라는 거는 안 좋은 지역도 투자 수익은 나는 거거든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지역은 항상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지역도 투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런 지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지방 상가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지방 아파트도 어려워지는데 특히 이제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가 엄청난 그 폭등이 있었죠. 아파트도 굉장히 폭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종시의 단점은 뭐냐면은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애들도 있고 전부 다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서 교육을 받아요. 세종시에 그만한 교육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족이 있는 공무원들은 기러기 가족이 많아요. 서울에서 하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금요일 날 퇴근했다가 월요일 새벽에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으면 이사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세컨하우스로 세종시에 사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세종시가 가장 그 모범적인 데인데 정부 종합청사가 내려갔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은 서울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또 대치동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방은 점점점 소멸하는 구조를 받고 다만 세종시는 발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정부 기관이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즘에 이제 세종시도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서울은 오르는데 세종시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바로 세종시에는 주거용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 머무는 곳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종시가 그럴지는데 다른 지방 도시들 특히 부산 같은 데는 좀 심각하고 다른 소규모 지방 도시들은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지방의 소규모 도시들은 원시림이 된다고 봐요. 사람이 살지 않는 동물들만 사는 원시림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는 지방의 대도시 몇 군데만 살아남고 소규모 도시들은 뭐 3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점점점 원시림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빈집들이 지방에 많잖아요. 빈집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한 마을에 100가구가 살았는데 30가구 나가면 70가구가 불안해하잖아요. 또 더 나가버리고 반만 산다. 더 불안하잖아요. 살기가 싫잖아요. 또 더 줄어들면 100가구가 있는데 70가구가 나고 30가구 산다.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빈집들이 있으면 무서워서도 못 살고 살기가 어려워져요. 또 주변에 있던 뭐 쇼핑센터는 다 옮겨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몰리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최고 중심지, 뭐 서울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고 최고 중심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폭등은 아니겠지만은 소규모로 올 가능성이 많다. 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최고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불경기가 심하게 와도 오르는 데가 있어요. 맨하탄 같은데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그런 최고의 중심지는 불경기가 심하게 와다가 아파트 값이 올라요. 왜? 아무리 불경기 와도 돈을 써도 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층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 계층이 있기 때문에 최고 중심지는 자꾸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지방의 부자들이 지방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뭐 쓸데없이 똘똘한 한 채 이런 말들이 막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를 퍼뜨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서울의 중심지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저는 한 방편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부자들 많잖아요. 부자들이 서울의 최고 중심지에 살려고 하니까 집값을 또 더 호가를 더 높게 부르고 비싼 값대로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신고가가 형성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중심지에 집을 사더라도 이렇게 현금 가지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현금 가지고 사는 거는. 문제는 대출을 끼고 대출을 끼고 사는 분들은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 사는 분들은 나중에 많은 관리비를 물어야 되고 만에 하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많은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 중심지의 집값은 자꾸 오를 수 있어요. 앞으로 현금 주고 사는 분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0.01%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출을 받고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는 나중에 낭패를 분명히 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은 앞으로 소멸되는 지역도 많이 생길 거고, 물론 소멸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면 되죠. 소득 수준이 자꾸 올라가면 돼요.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집안 또 출산율이 없으면 이민을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이민 정책으로 이민을 받는 것도 많은 문제가 발생해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지방에 가보면 아직 외국인들 있죠. 지방은 외국인들이 좀 있어요. 우리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민자가 한 30%가 넘어요. 자꾸 출산율이 주니까. 스웨덴은 옛날에 최고의 복지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가 지금 폭락하니까 기준금리를 낮춰버렸잖아요. 이민자가 30%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깽단이 활기치고 지금 치안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스웨덴이. 그 복지 국가, 살고 싶던 나라가 스웨덴이었거든요. 유럽 중에서도. 근데 지금은 깽단이 활기치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것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